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경기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첫 번째 경기는 맨시티 대 리버풀입니다. 네, 맨시티 대 리버풀은 예전 2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전체적으로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만우절에 펼쳐진 경기답게 4대1의 좀 충격적인 스코어가 나왔다는 걸 한번 언급하면서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자면 맨시티는 최근 올 시즌 패배 플랜 A죠. 3-2-4-1를 그대로 기용을 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투볼란치에 존 스톤스가 위치를 했고 그리고 최전방에 훌리안 알바레스가 섰는데 이는 이제 홀란드가 최근에 근육 부상으로 인해서 A매치에도 못 나왔고 그리고 이번 경기까지 관중석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바세티치, 티아고 등 중원에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핸더슨, 파비뉴, 엘리엇이 그대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몸 상태가 역시 온전치 않으면서 A매치에 빠졌던 누네즈가 이 경기에서 벤치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타가 좌측에 위치하고 각포가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스톤스가 앞선에 뛸 수 있다는 거를 오랜만에 기억이 났어요. 아, 이 선수가 이 자리에 뛸 수는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4대1로 승리를 했다 하면 스톤스의 활약도 대단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스톤스가 백포 기준에서는 센터백이 4명이 쓰게 되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그죠. 이제 아케, 아칸지, 디아스와 함께 서기 때문에 이제 수비 시에는 센터백이 4명 배치되는 현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3-2-4-1로 전환될 시에는 스톤스가 로드리와 함께 투볼란치에 위치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원래는 이 자리에 리코 루이스라던가 카일 워커 그리고 칸셀로가 있을 때는 칸셀로가 이렇게 뛰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풀백을 좀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톤스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면서 조금은 이제 좀 독특하다? 오랜만에 스톤스가 좀 위에 배치됐다라는 거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좀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었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후방 빌드업에도 좀 어느 정도 가담을 해주고 역습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전지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에서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따로 가끔씩은 높은 위치에 전진해서 좋은 공격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그 자리에 메인으로 뛰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나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이 위치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강팀 상대로 조금은 더 저지력이 좋고 뭔가 좀 안정감이 있는 선수를 투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수비적으로 확실히 센터백이 4명이 있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리버풀이 역습에 강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뒷공간이 안 나온다. 그리고 로드리 옆에서 훨씬 더 수비에 집중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 경기에서 맨시티가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스크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본래 풀백이 뛰다 보면은 그 풀백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측면으로 가담해주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스톤스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의 3-2-4-1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윙어가 고립되는 문제가 스톤스가 위치하다 보니까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잘라의 위치에 있는 더브라이너나 귄도완이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옵션을 주기에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메잘라 측면에 좀 가담을 해준다면 좀 수적 우위가 생기니까 이쪽 윙어에 조금 고립되는 그러니까 사이드에 빠져서 고립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간히 보여주기는 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그릴리시도 물론 그 자리에 위치해 스톤스 선수가 위치한 건 아니지만 그릴리 선수 폼도 굉장히 좋았고 마레즈도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시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측면 고립의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맨시티는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마레즈와 그릴리시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라던가 아니면 공간 침투를 해주는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기 때문에 측면 수적 열세에 놓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 공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브라이너는 이제 후방 자원들과 함께 빠르게 좌우 전환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서 언급할 리버풀의 압박이 조금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공략하는 데에서도 이 윙어와 그리고 더브라이너의 활약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입니다. 펩의 거의 아이덴티티 같은 전술이죠. 네. 이 양 윙포워드들을 터치라인에 배치를 해서 상대 수비를 끌고
그 다음에 빈 사이 공간을 공략한다 라는 점에서 이 양 윙포드들이 터치라인에 위치하는 건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 마레즈나 그릴리시 둘 다 드리블적인 부분에서도 상대 사이드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빠르게 크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게 어쩌면 선수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상대 윙백이나 내지는 미드필더 윙어가 협력 수비를 가했을 때 수적 열세에 놓이면 이 선수들이 확실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경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뭐 명불허전의 그런 자신들의 컨디션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선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얘기를 이제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스콜스, 긱스 이런 미드필더진과 대등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정도의 임팩트는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그 흔히 말하는 스램제 라인에 낄 수 있는 정도의 그 커리어나 임팩트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선수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든 너무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너무 퍼펙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일단 더브라이너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리버풀의 그런 압박 리스크가 좀 작용을 했다고 보이는데, 리버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개겐 프레싱으로 좀 불리우는 그런 전방 압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조금 애매한 그리고 느슨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리버풀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줬는데, 이때 공격진이 백스리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핸더슨과 파비뉴까지 좀 전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공수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중원에서 압박, 오히려 더브라이너 균도안에 대한 압박이 좀 많이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다가 뒷공간을 좀 많이 노출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진영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노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리버풀은 4-2-3-1의 형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최전방의 3톱이 시티의 백스리를 막았고, 이 중원에서도 되게 강력하게 누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시티의 3-2-4-1 포메이션 자체가 미드필더가 4명이잖아요. 박스 형태의 미드필더란 말이에요. 근데 리버풀의 미드필더는 3명이죠.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맨시티가. 리버풀은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높은 위치까지 전방 압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더 낮은 라인에 있는 선수가 위로 올라간다면 이 박스 미드필더에 있는 양 메잘라, 균도안과 더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빠져서 상대 사이드백과 2대1 구도를 만들어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 사이드백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세 번째 득점 장면에서 특히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브라이너가 이 아놀드를 끌어내니까 아놀드가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끌어 나왔고, 이후에 과정으로 그릴리시가 득점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클롭이 이날 경기를 준비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저도 이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펩은 그런 원래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덕배나 아니면 김보현 선수의 그 위치나 그 움직여주는 움직임이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아마 펩도 지시를 했겠죠. 이렇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라. 하지만 이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는 너무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펩이 조금은 더 이날 경기에서는 이 양 윙포드들에게 더 빠르게 전환을 해라라는 식의 지시는 분명히 내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롭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A매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인데, 보면은 완전히 거의 준비 안 한 듯한 경기력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으니까 전방 압박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걸 알면서도 이런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고, 결국에 시티에게 약점을 노출한 거잖아요.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리버풀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있어서 조금은 불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클롭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오늘 경기에서는 뭐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이날 오늘 경기는 아예 안 되겠다. 저는 사실 17분인가 살라가 첫 번째 선제골만 넣었을 때만 해도 뭐야 이거, 야 이거 맨시티 오늘 갑자기 또 흔들리나?라고 했는데, 그 뒤부터는 그냥 그 전에도 압살하긴 했지만 맨시티가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오늘 안 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폼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언제까지 핸더슨하고 파비뉴하고 그 심지어 엘리엇도 뭐 옛날 이렇게 한번 부상 이후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멤버들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클롭은 되게 좋은 감독이죠. 뭐 사실 엄청 좋은 감독인데 리버풀의 상황이 지금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맨시티가 뭐 토트넘전 같은 경우를 보면 전방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짧은 패스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실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반복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클롭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서 비슷한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골이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클롭이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편적인 그런 리스크들에 대한 준비가 많지 않았다. 더불어서 더브라이너나 윙어에게 많은 공간을 열어주다 보니까 자신들의 강점보다 약점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런 결과로 돌아왔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이 경기 패배도 패배지만 이 후반전 경기력을 보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최근 경기를 봤을 때 뭐 맨유전 7대0으로 엄청나게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패를 박던가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챔스 티켓을 따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상위권다운 그런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뭐 본머스에게 진다거나 이렇게 맨시티에게 사실상 뭐 삭제된다거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4위권 경쟁에서도 이게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좀 쉽사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어느 정도 동기부여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경악했던 게 이 70분에 피르미노 챔보 와. 얘네가 또 나오네. 그리고 82분에 제임스 밀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확실히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도 역시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이날 중에서 좀 그나마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하면 뭐 펩이 뭐 치미카스 앞에서 세레머니를 했다는 그 장면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펩이 뭐 기자한테 너 이거 좀 무례했다고 보여? 이러면 무례해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센스 있는 인터뷰까지. 뭐 이날 경기에서는 뭐 펩 가르디올라가 너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허무했던 경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선택은 하긴 했지만 좀 클롭한테 아쉬움이 많이 나는 경기였던 것 같고 홀란드가 빠진 맨시티여서 조금은 이변이 일어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거든요. 홀란드가 차라리 없으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이 경기에서도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고 홀란드가 근육 부상으로 아마 다음에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준다면 저희가 이 얘기 한 번 더 다뤄봐도 될 것 같아요. 홀란드가 오히려 팀의 팀 플레이를 조금 저해시킨다. 뭐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해시킨다의 느낌으로 조금은 이런 얘기로 한 번 더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맨시티 리버풀 얘기는 한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